얘한테 키 크는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자, 근데 저보다 컸죠? 이게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됐을 때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남기자. 그래서 여기 식사 음료 이렇게 줄에 서 있는 올라갔죠? 네,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네. 이런 반응 좋아요. 이런 반응 좋아요. 네. 대박. 뭘 잘 생각해? 나랑 우리 남편이랑 만났는데 키 크고 공부 잘하는 애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있어요? 있어요. 돌연변이. 저는 키 큰 남자 좋아해요. 네, 키 큰 남자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랑이 키가 크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좀 키가 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너무 키 큰 아들을 갖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키 검사를 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랑 저희 신랑이랑 이제 키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점수를 내잖아요. 그 점수가 최대치가 174가 나오고 좀 더 커도 176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포기하고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해라. 근데 이제 저하고 저희 신랑하고 보면 공부 잘할 리가 없거든. 그럼 둘 다 못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건 제 고민이에요. 제 고민. 그래서 이게 저예요. 아닌 것 같죠? 화장을 한 모습과 안 한 모습. 저희 신랑과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인데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얇은 신발을 신고 얘는 좀 운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키가 비슷하죠. 제가 165거든요. 얘가 160이 채 안 되는 키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를 볼 때마다 너무 키가 크면 좋겠다. 맨날 염원을 하는 거죠. 염원을 해. 그런데 제가 이제 이침을 공부하면서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제가 결정을 했어요. 제가 얘한테 키 크는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줬는데 중국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계속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때 하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자, 근데 저보다 컸죠? 이게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됐을 때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남기자. 그래서 여기 식사 음료 이렇게 줄에 서 있는 거기에요. 올라갔죠? 네,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네. 이런 반응 좋아요. 이런 반응 좋아요. 네. 대박. 자, 그래서 190이에요, 지금. 190. 많이 컸죠? 160이 채 안 됐는데, 지금 190이에요. 키 커서 그게 인생의 다냐, 그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예. 엄청 높고, 중요한 건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정말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우리 아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뇌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서 난독증이 있어요. 난독증이 글을 못 읽어. 예,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 글자 조합을 잘 못하는 난독증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우리 아들은 미음자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미음을 못 읽는다라는 건 한글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엄마가 야, 니네 아들 좀 이상해 라고 해갖고 검사를 했는데 그게 딱 나온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좌절했어요. 좌절하고 키도 작은 애가 글도 못 읽는다. 이건 진짜로 인생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생각했는데 이걸 아이한테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제가 부탁한 게 공부 잘하는 거 원하지 말자. 공부하는 거를 원래 얘는 못하는 아이니까 그런 거를 원하지 말자. 저희 엄마도 딱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우리 아이가 그럼 뭘 하면 좋겠냐. 우선은 키부터 키워보자. 그래서 8시 반이면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렇게 몇 년을 저희 엄마가 애써서 해주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키가 막 크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중요한 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글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 잘한다의 기준도 없지만 못한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저희 그 아이들을 봐주시던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손자도 있는데 우리 아이를 자기 손자처럼 키워준 거죠.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중국에 사시지만 조선족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책을 못 읽는데 뭐 하려고 책을 보내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한국 책을 여러 개를 똑같은 책을요 구해가지고 저희 아들을 무릎에다 올려놓고 그 책을 매일 똑같이 읽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글을 읽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보고 그 말하는 걸 듣고 외워버리는 거죠. 외워서 그 글을 읽었어요. 지금 학교 대학 다녀요. 대박이죠. 듣는 게 강해요. 그래서 드라마 있죠? 한 번 들으면 그 대사를 안 잊어버려. 그래서 드라마를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미리 저한테 스포를 막 해줘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듣는 거에 굉장히 강한 거죠. 특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에 관련된 것들을 얘가 이걸 못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잘하는 거에 대한 특화, 그걸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키가 클 수 있게끔, 그때 우리가 결정했던 그 키보다는 훨씬 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얘한테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190이에요. 190인데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면역, 아프지 않아. 성적이 완전 대박. 그래서 어느 날 엄마 1등 했어요. 딱 갖고 왔어요. 저희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우리 옛날 사람이죠, 다? 70년대, 80년대, 뭐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2000년대 나온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알아서 얘네들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얘가 어느 세상을 살 줄 알고 우리 마음을 가르치고 우리가 살던 그대로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걔네들이 살 수 있는 방향만 제시를 해주면 되는데 엄마 아빠들은 그거를 다 책임지고 뭘 하려고 해.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얘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키 크는 거를 봤더니 과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이걸 연구를, 세포가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키가 이렇게 160도 안 됐던 애가 190까지 쫙 클 수가 있냐. 그럼 도대체 세포가 얼마나 많은 양이 늘어나야 되겠냐라고 했는데, 세포가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장을 하냐 봤더니, 처음에는요 다른 세포하고 똑같이 이렇게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얘가 분열을 해서 많은 양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양을,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뭐래요? 물을 흡수해요. 물을 쫙 끌어당겨 가지고요 이 세포들이 쫙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충분히 자야 되죠. 왜? 호르몬이 나와야 되니까. 호르몬을 움직이게 하는 성장 인자도 만들려면 잠을 자야 해요. 거기에다 대고 물을 많은 양을 먹으면 먹을수록 키가 큰다 해요. 근데 아이들이 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안 먹어. 대부분 다 뭐 콜라, 사이다, 뭐 무슨 주스, 뭐 이런 당이 들어있는 것들을 먹기 때문에요. 키는 안 크고 점점 살이 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어야만이 이 세포, 늘어난 세포가요 커지면서 키가 커지는 거예요. 세포 숫자가 늘어날 만큼 늘어나면요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얘네들이 커지는 거예요. 지방세포처럼. 근데 물이 있어야 커진다는 거죠.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키가 커진다예요. 우리 아이한테 저희 엄마가 제일 잘한 게 잠을 많이 재우고 물을 많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시간에 보여드렸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손바닥을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면 볼록 튀어나오는 곳 있죠? 여기? 네, 여기가, 이게 지금 성장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지면 아이들이 키가 크는 겁니다. 키가 크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여기가요 뼈, 손가락 뼈와 손바닥 뼈가 마주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아이들이 성장한다. 그래서 특별히 병원 가서 성장판 검사 안 하셔도요 집에서 만져보시면 아실 수 있다예요. 이걸 만져보시고 벌어져 있으면요 잠도 충분히 재우시고, 그러면 다치셨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늘려요? 아유, 안 돼요. 안 돼. 더 많은 잠을 재우시고 더 많은 물을 먹고 더 많은 영양소를 채울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뼈는요 자라면서 얘가 다치거든요. 다쳐요. 왜냐면 여기 뼈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이 생기면 얘가 벌어져요. 키가 커질 수 있다 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뼈가 경추, 흉추, 요추, 좌골, 네, 그리고 고관절, 무릎, 발목, 뒤꿈치, 발가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배우신 고관절, 무릎, 발목, 여기가 성장판이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가느다랗게 이렇게 표시가 나요. 핏줄이 섰어요. 그러면 성장판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잠도 충분히 재우시고 물도 많이 먹게 하고 여기다가 침을 놔주시면 좋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침, 나는 침 없는데, 그러면 약국에서 이게 스티커 있죠? 우리 뭐 반창고 붙이는 스티커 있죠? 그런 걸 사세요. 사셔가지고 거기에다 좁쌀, 쬐끄만한 좁쌀 이런 거를
꽂아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스티커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된다. 그래서 잠잘 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잠잘 때라고 하면 아프지 않을까? 안 아픕니다. 안 아파. 그냥 좁쌀이나 씨앗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돌이나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거든요. 자극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그런 걸 붙여서 이렇게 잠잘 때 붙여주시면 더 효과적이다. 왜? 성장 호르몬이나 인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때이다인 거죠. 그리고 운동할 때 붙여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붙이면 돼요? 네, 이렇게만 붙이셔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먹는 거에 관련된 거, 단백질이나 음식에 관련된 것들을 잘 먹이시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가 위예요, 위.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 한가운데 지나가는 이 뼈에 쏙 들어가는 여기에다 같이 침을 놔주시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핏발이 스는 아이들이 여기 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 이 좌골의 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이런 핏발이 같이 서면요, 얘는 지금 크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핏발 쓰고 여기에 핏발 쓴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크고 있다. 충분히 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 아이가 174에서 커봤자 176이었는데 190까지 자랄 수 있는 이유. 네. 그래서 저희 아이 말고도요, 키 큰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귓바퀴가 덮이면 여기 다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약하다 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요추에서부터 고관절, 무릎, 발목 안 보이죠? 발가락, 뒤꿈치 안 보이죠? 그러면 무릎 밑으로 얘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키 크기가 어렵죠. 만약에 어른이다 라고 하면요, 어른이 돼서도 이 다리가 굉장히 약할 수 있다 인 거고, 그래서 이 귓바퀴가 이렇게 덮는 거는 눌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침을 조금 놔주시거나 아니면 영양을 잘 채워주시거나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